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과 좀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 의원께서 몸담고 계신 직장갑질 119에 접수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가 얼마나 되나요? 네,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이메일로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하루에 60에서 70건, 이메일이 10에서 15건 정도에서 하루에 한 8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는데 예. 시행된 이후에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최근에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더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80여 건 정도씩이면 뭐 한 달, 1년으로 생각하면 꽤 많은 네. 문의가 들어오고 있네요. 뭐 저도 직장인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디까지가 괴롭힘에 속하는지 사실을 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예. 스타트업 제보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왜 일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넌 일을 어디서 그렇게 배워 처먹었냐? 예. 누가 너한테 그렇게 일을 가르쳤냐? 말 그대로 폭언이네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밤새 일해볼래? 이런 얘기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듣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오셨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즉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는 첫 번째는 우위를 이용해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예, 이용해서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해요. 아까 그 상사의 그 폭언은 업무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어떤 업무를 줬는데 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사람 자체를 비하하는 문제니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런 상사의 갑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정신과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요.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발행해서 각 회사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폭행, 폭언,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업무 배제, 사적 용무 지시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괴롭힘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좀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고라든지 상담,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본인이 참여한 대화, 예를 들면 상사와 제가 이야기를 나눴다거나 예. 어떤 회의에 참여했다거나 거기의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고요. 내가 참여를 하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제 녹음기나 핸드폰을 어디다 놔두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고 예. 가장 좋은 증거는 이제 녹음 증거나 혹은 뭐 카톡 주고받은 거, 뭐 이런 내용, 이메일 주고받은 거 이런 거 예, 증거잖아요. 예. 증거를 그렇죠.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증거를 확보했는데 아까 법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저희는 너무 힘드시면 정신과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기 걸리면 병원 찾듯이 예. 그 정신적 고통도 계속 커지면 굉장히 극단 상황에 가니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진료 자체도 증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받으시고 예. 그 다음에 신고는 저는 직장 상사는 회사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괴롭혔다.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예. 직장 상사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아, 예. 왜냐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법에 따라서 조치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예, 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하다. 예. 그랬을 때는 직장갑질 119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전에 이제 판단이 잘 안 선다 하면 직장갑질 119로 좀 문의를 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좀 언급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신고 이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 중에 2차 가해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예방법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예.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불리한 처우,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고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게 직장인 1000명 중에 3%밖에 안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신고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당연히 불이익 당할까 봐 신고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신고를 했더니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행법에는 그 근로기준법 76조의 3회 6항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보복? 무겁게, 그러니까 그 보복갑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느냐? 그건 노동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야 되는데 그 건수 자체가 원래 미미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그 충북 음성에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을 했고 그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해고시켰다가 부당해고가 명백하니까 다시 복직시킨 다음에 조금 예. 멀리 떨어진 회사로 전부 발령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200만 원,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정식 재판에서 법원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입니다. 법원에서 이건 죄질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이건 벌금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이거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괴롭힐 거다. 예. 이런 판결문 내용이 있었고 징역 2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까지 내리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예. 좋은 판결이 하나 나와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범죄라는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